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5월 셋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오늘도 빛나는 데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데이 사업은 신흥동 지역 특화 사업 중 하나로 작년에 협의체 위원회 재능 기부로 시작하였으며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정식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 총 5가구를 선정해 전기 배선 공사 등 전반적인 전기 설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전기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 사용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주소방서는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전통사찰 1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남장사를 비롯한 주요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전통사찰 화재 안전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소방관서 중심의 현장 안전점검,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지도, 그리고 전통사찰 합동 소방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와 산림 인접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불 예방 홍보와 시민 대상 안전수칙 안내 활동도 함께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찰 내 촛불과 향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촛불 사용 시 자리 비우지 않기, 향은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숙지, 노후 전기시설 점검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화동면에서는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보미리에서 효행자에 대한 시장 표창 전달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구순, 팔순 생신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 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미사랑 마을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효행자로 선정된 김동명 씨는 치메르라이턴 모친을 오랜 기간 정성껏 봉양했으며 현재도 구순의 부친을 극진히 모시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돼 상주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평소 이웃의 대소사에 솔선수범하며 검소한 생활의 실천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구순과 팔순을 맞은 김준덕님, 박화순님, 한팔순님, 이만석 어르신을 위한 마을잔치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리고 축하 노래와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상주 시립도서관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과 도서관을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견학체험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놀자를 2026년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며 참여기관과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당 견학 프로그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 이용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도서관 견학과 함께 도서관 이용 예절과 도서 대출 반납 방법 안내를 통해 올바른 독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체험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참가 어린이들은 책갈피 만들기로 나만의 독서 도구를 제작해 볼 수 있고 태블릿을 이용한 AR 책카드 체험을 하며 흥미로운 디지털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면 동화 체험을 통해 입체적인 이야기 세계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도서관에서 놀자에는 2026년 5월 6일 기준으로 4개의 지역 교육기관이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취약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 양치와 불소 도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구강 보건 교육을 병행 실시합니다. 아동들은 불소 도포 및 불소 양치 용액 사용을 직접 체험하고 올바른 이솔질 방법과 구강 관리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의 범랑질을 강화하고 충치를 유발하는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성장기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강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 향토음식 아카데미 전통 발효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료와 누룩, 전통주, 장아찌, 그리고 김치 등 우리 고유의 발효 문화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되며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전통 발효 분야에 관심 있는 농업인 그리고 시민이며 모집 인원은 총 1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교육 신청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미래농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청년회의소는 세부자매 제이씨와 드림스타트 대상 30가구를 위한 밑반찬 및 생필품 후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경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주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직접 밑반찬을 조리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하며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함께 지원하며 아동 가정의 생활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나눔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 청년회의소와 세부자매 제이씨는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영농부산물 파수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수의 지원단은 지난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4월 말 기준 193농가 58.5헥타르 규모의 영농부산물을 파수했습니다. 여기에 상주시 임대농기구 잔가지 파수액기 임대 실적과 산림녹지과 파수의 실적까지 포함하면 총 83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쇄 지원단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집중 운영되고 있으며 파쇄 지원단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월에서 5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집중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작업 수요가 많은 1월에서 2월에는 주말과 명절 연휴에도 현장 지원을 이어가 농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매년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지목되면서 상주시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수의 지원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영농부산물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산불 예방은 물론 농촌 환경 개선, 부산물 퇴비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파쇄 지원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다만 사과와 배, 전정가지, 고추대처럼 병해 전염우려가 있는 부산물과 감나무 3년생 이상 목재 등 파쇄가 어려운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주시는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로비 공간 리뉴얼 공사를 5월 초 준공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신규 체험시설을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의 전시관람용 공간에서 가족 단위 체험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특히 로비 공간에는 캠핑 분위기의 휴식 공간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체험시설 이용과 함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크린 스포츠 체험시설과 낙동강 포토부스를 새롭게 도입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크린 스포츠 체험시설은 축구와 농구, 양궁, 사격,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며 낙동강 포토부스는 방문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셀프 촬영용 체험시설입니다. 두 시설은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의 체험 만족도를 높이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시설 이용료는 스크린 스포츠 체험시설의 경우 3경기 4,000원, 5경기 6,000원, 7경기 8,000원이며 낙동강 포토부스는 1회 2,000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주 시민이거나 다자녀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관제 요원들은 심야 시간 CCTV 집중 모니터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유공으로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에 개소하여 현재 20명의 관제 요원이 4개조로 나눠 2,666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며 절도와 폭행, 청소년 비행, 음주운전, 실종자 수색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상주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독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체험형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상사업비 예산을 지원받아 웹툰 영상 체험 공간 조성과 스마트 독서 콘텐츠 확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웹툰 체험실은 만화영화 감상, 영상 시청, 웹툰 드로잉 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웹툰 드로잉 기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웹툰을 그리고 제작해보는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고화질 디스플레이 TV를 설치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온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유명 방송사의 방송 VOD와 영화 VOD, 실시간 방송 서비스 등 약 30만 종의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 감상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툰과 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청년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추가 구입하며 이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강현실 AR 기술을 접목한 AR북 콘텐츠도 추가 구입해 실감형 독서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AR북은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책 속 캐릭터와 영상, 음향 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콘텐츠로 이용자들은 책을 읽는 동시에 다양한 시청각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 유발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책 읽어주는 고양이 로봇도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해당 기기는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해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종이책과 디지털북의 장점을 결합한 올인북 220여 권을 도입해 디지털 체험이 실제 종이책 독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통합형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인북은 종이책에 NFC 기술을 접목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음성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상주시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아한 외식데이 지역 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아한 외식데이 사업은 함께 모아 행복금고 재원으로 마련된 신흥동의 지역 특화 사업 중 하나이며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가정 5가구에 외식 상품권 10만 원씩 전달하며 안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관내 음식업체와 진행해 물가 상승으로 외식하기에 부담스러웠던 전문 양식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며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및 요양 통합 돌봄 사업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의료 돌봄 요양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독거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흥동은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출장 홍보와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의료 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며 주민 밀착형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식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연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안내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주 시니어 클럽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조부모가 등하원 지원, 보육 및 교육, 놀이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개월간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활기찬 사회활동과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초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한편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5월 6일 참여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9월까지 5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습니다. 상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및 청년,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민생규제 발굴 및 정비에 나서 총 29건의 상주시 자치법규 내 규제를 개선했으며 중앙부처 소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대면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 여건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기간 연장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수용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중입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임업 후계자 연령 제한 규제 완화 과제는 산림청의 수용 결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등 상주시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